안녕하세요, 당근다팡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그리고 뭘 해야지 돈을 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가 2019년도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때는 제 인생에서 거의 피크를 찍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 뇌의 99%가 바로 이 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서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공매였었어요. 여러분, 공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동 투자 아닌가요? 공동 구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매는 경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국가나 법인이나 기업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매라고 합니다. 지금 공매가 뭔지도 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시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매는 법원에 직접 가서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입찰까지 다 가능해요. 여기에는 다양하게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 정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다양한 물건들이 공매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럼 경매랑 똑같이 보증금의 10%를 먼저 내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꼭 보증금의 10%를 내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보증금을 안 받기도 하고, 어떤 건 보증금 5%만 내기도 하고, 보증금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되게 다양해서 그 물건 하나하나를 볼 때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원래 공매를 공부하셨던 거예요? 공매를 따로 배운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검색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배우게 됐어요. 2019년이면 대표님 그때 이미 충분히 경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근데 2019년도에 저는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고 있었고, 부동산을 하기에는 종잣돈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내가 돈이 있었는데 이걸로 하나 물건을 투자하고 나면 다시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또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방식으로 공매를 선택했어요. 공매로 봤던 다양한 물건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피디님 커피 자판기 아세요? 알아요. 동전 딱딱 넣으면 커피 나오는 자판기가 있거든요. 자판기를 낙찰받는 방법도 있고, 경주마, 그리고 배, 광고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차로 도로를 지나다 보면 현수막 걸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현수막을 거는 자리도 임대를 줘요. 그리고 매점, 오래된 도서, 주차장, 차, 컴퓨터, 냉장고 등등등등등. 컴퓨터나 냉장고를 공매로 사요? 그럼 당근거래로 사면 되지 않나요? 컴퓨터랑 냉장고는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전산실에 있던 컴퓨터들 있잖아요. 뭐 한두 대는 아니고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공매로 매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쓰기에는 어렵지만 이걸 분해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수출을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또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노후된 컴퓨터를 낙찰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선생님, 경매는 감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공매도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일부 물건 중에는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해서 가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평을 받아서 가격이 나오는 경우는 감평 가격이 명시가 되는데, 가격을 알 수가 없는 예를 들어 냉장고, 컴퓨터 이런 아이들은 비공개 공매를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최저 가격도 없고 현재 매각 가격도 없는 거예요. 신기해서 전화해가지고 비공개가 뭐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감평을 통해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공개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써서 그 금액 중에서 1등한 사람이 낙찰 받는 거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낙찰을 안 받고 제가 100원을 썼어요. 100원? 제가 100원을 썼는데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게 되는 거냐 했더니, 설마 100원을 쓰실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공무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비공개는 특별하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쓰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 받아갑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공매도 경매와 비슷하게 유찰이라는 게 있나요? 맞아요. 유찰이 있는데, 빚 때문에 물건을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관 마음대로 정해요. 유찰이 돼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10번, 20번 유찰 상태인데 그냥 회차만 반복하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럼 경매처럼 경락잔금 대출이나 그런 대출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는 비슷하게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경주마, 광고판, 뭐 주차장, 컴퓨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대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나 일반 부동산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된다고 하면, 동산 공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자본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40만 원 없으세요? 왜요? 이거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받을 일이 있나요? 이런 거 광고판 이거 30만 원이거든요? 대출 받을 일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상 공매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동산 경매들은 대출이 특별히 없고 그냥 작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경매하고 나서 종잣돈이 떨어졌을 때 작은 돈을 투자해서 조금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꼭 해보고 싶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점 임대였어요. 매점이요? 네. 학교에 있었을 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쉬는 시간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어디 가면 행복해지죠? 매점이요. 그죠?
저도 학교 매점에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크면은 매점 아줌마가 돼봐야겠다 그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공매에 봤는데 매점이 있는 거예요. 매각은 아니고 임대. 특히 공립학교의 중고등학교 매점을 낙찰받을 준비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중학교 매점을 낙찰받을까? 고등학교 매점을 낙찰받을까? 중학교 매점을 낙찰받고 싶으세요? 고등학교 매점을 낙찰받고 싶으세요? 중학교요. 왜요? 중학생들이 더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높은 매점은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자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이 그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매점에 방문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중학교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조금 더 매점 운영할 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점을 낙찰받고 싶은 생각에 직접 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좀 금지됐다고 했었어요. 학생들 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예전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도 있고 여자 고등학교보다는 남자 고등학교 수익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얼마예요? 매점 살려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역이나 학생 수, 임대하려고 한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공매 되게 재밌다 하시면 공매에 나와 있는 매점들을 검색하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 매점은 학교 거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공지해서 판매하면 되지 않아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매점 임대권을 공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립학교는 국가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를 통해서 임대할 대상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대표님이 결국 왜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안 했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매점을 직접 운영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영할 수가 없고 인건비를 쓰면은 또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매점을 입찰하려고 준비하다가 더 입찰하진 않았어요. 당근. 재밌었던 공매 물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주마. 여러분 평소에 경주에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말 경기하는 거요. 저는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낙찰받는 걸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분들의 꿈이 스포츠카 페라리 있잖아요. 페라리를 못하니까 이 경주마라도 낙찰받아서 한번 타보자 이런 생각으로 경주마를 입찰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말로도 돈이 벌리나요? 말에 수익할 수 있는 관점은 3가지였어요. 고기, 슬프지만 말고기. 두 번째는 다시 경주마로 사용. 세 번째는 원하는 사람한테 에마? 뭐라 해야 되지? 반려마로 판매. 어쨌든 말고기가 있으니까 고기로 팔면 되고 1군에서 경주하는 건 아니지만 경주마로도 팔 수 있겠고 이제 성적이 좋았던 말들을 수집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반려마로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아리수라는 1등도 여러 번 해서 상금도 꽤 많이 받았던 말을 공매로 팔고 있었어요. 아리수는 서울 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알이 뭐였는데 이 말이 전성기 때 5천만 원 상금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경주마였는데 늙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공매로 매각 중이었어요. 얼마였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였는데 문제가 근데 있었어요. 뭐냐면 경주마를 낙찰받으면 어디에 보관해야 되죠? 마구간. 근데 저는 마구간이 없는 거예요. 빌리거나 공간을 임대해야 되는데 이 말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장소 또한 비용인 거예요. 말 자체로 수익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입찰을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수익화가 됐으면 진짜 하셨을 건가요? 우리 집에 마구간이 있다면 낙찰을 받아서 아마 키웠을지도 몰라요. 소도 있었나요? 소는 없어요. 또 기억이 남는 게 국립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에 있던 고서를 3만 권을 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데 엑셀 파일이 있더라고요. 고서 목록 3만 권을 다 정리한 엑셀 파일을 봤더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 책의 출판 연도가 1900 몇 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기 몇 년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고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김구 백범일지 초판도 있고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시집 초판도 있는 거예요. 이 3만 권 중에 잘 찾으면 괜찮은 보물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때도 이제 입찰을 준비해요. 얼마였어요? 지금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건 정도의 고서만 잘 골라서 중고서적으로 판매하면 3배 정도 수익률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요? 네, 그래서 저는 중고서적으로 팔 수 있는 고서들을 팔 사람들까지 이제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입찰했을까요? 입찰 못했어요. 왜 입찰을 못했냐면 공매에는 제한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는 뜻인데 이 고서 3만 권을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입찰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폐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여기 입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자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이걸 해보자. 나는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책 500건 정도만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판매해가지고 돈으로 바꾸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자 있는 분을 찾지 못해서 입찰까지 못했어요. 근데 3만 건이면 어느 정도예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사업자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있는 분과 같이 낙찰을 받을 거고 사업자 있는 상태에서 입찰할 거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톤 트럭 몇 채는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함부로 괜히 덤볐다가 저 책 속에 파묻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찰을 중단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0가지 넘는 동산 물건 종류들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다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물어봐서 어떻게 수익하는지 알아보고 공부도 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런 동산들은 제가 입찰까지는 못했거든요. 결국은 공매에서 사택경매라는 걸 통해서 아파트를 여러 채 낙찰받았고 바로 파는 방식으로 수익할 수 있었어요. 총 얼마를 버셨어요? 그때 제가 한 3채 정도를 낙찰을 받았고 3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단기 매도 수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3개를 다 낙찰받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보다 여기 내야 되는 돈이 더 컸던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있던 아파트들을 빠르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해서 또 아파트를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선생님 저 종잣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물건 투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저는 낙찰 받고 나면 돈은 어떻게든 해결된다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3개를 정말 덜컥 낙찰 받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내가 이 잔금을 다 치르지 했는데 기존에 있던 또 부동산이 다행히도 적절한 시기에 팔리면서 돈이 회수돼서 바로 잔금을 내고 이것 또한 이제 바로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한계는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몇 푼이라도 좀 벌어볼까 생각하면서 이제 공매를 볼 때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동산을 봤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공매를 공부하고 입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지만 저처럼 경주마, 자판기, 고서 그리고 현수막 거는 광고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작은 돈이니까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돈이 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잘 수익하면 방법이 된다라는 거 오늘 좀 말씀드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낼 때 결국은 돈을 버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